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최요한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웬일이니? 저희 우리 이거 시작하기 전에, 네. 먹기 전에 네. 박수는 한번 치고 저희 담당 PD가 쐈습니다. 아주. 직무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좋아져요? 네, 굉장히 제작 한순간에 여건 열악한.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시청률도 올라가고 그렇죠. 제작 여건이 조금씩 더 좋아지는 거죠. 네. 다음엔 뭘 마실까? 금가루 뿌린 걸 마실까? 자, 저희가 자비를 들여서 저희 PD가 자비를 들여서 직접 준비한 커피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 겁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커피를 마시면서 시작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 커피 전쟁. 전쟁이야, 정말. 사실 이 커피 전문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는 맞아요. 이야기는 사실 옛날부터 계속 있었는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커피 시장은 또 성장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과연 우리나라 커피 시장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네. 혹시 두 분께서는 어떤 커피 전문점의 커피를 좀 좋아하세요?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김영란? 저는 네. 개인적으로 커피를 잘 몰라요. 네. 근데 저희 회사 1층에 네. 말해도 되나? 별다방이요. 네, 별다방. 별다방이 있잖아요. 거기서 별다방. 커피를 배워가지고 그 맛이 저는 맛있는 거라고 인식을 해서 거의 되게 네. 익숙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별다방 커피가 편해서인가요? 네네. 회사 1층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거의 매일 그곳에서만 한 잔씩 사 먹는데 네. 평론가님 어떠세요? 대학교 맨 처음 들어갔을 네. 때 네. 그 지금같이 편의점 그 커피 전문점이 없었고 네. 그냥 다방 커피 있었죠. 네. 아, 그게 네. 있었거든요. 믹스 커피. 네, 믹스 네. 커피. 네, 네. 그게 제일 맛있는 줄 알았다가 네. 저는 드디어 찾았습니다. 어디요? 어디예요? 제 딱 지구상에 딱 한 곳인데 제 처가 이렇게 지금 내려준 집에 있습니다. 이게 이거 자, 방송용이었습니다.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사실 이 질문을 해달라고 네. 아까 방송 전에 네. 지금 형수님께서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유, 낯간 줄 알아. 이게 엄청 아이고. 훈련된 네. 고도의 훈련이 된 대답이지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예, 알겠습니다. 생각. 예.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부럽네요. 이제 실제로 이 커피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커피는 도대체 어떤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지 지금 만나볼게요. 네. 자, 먼저 김영로 앵커가 이 커피의 역사를 정리를 해주셨죠. 네, 뭐 본격적으로 네. 얘기 나누기 전에 네. 한번 네. 좀 쉬어가고 흥미롭게 시작을 해보자 의미에서 커피가 언제 생겼을까라는 그러게요. 걸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기원전 3세기로 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진짜 오래됐다. 진짜 많이 오래됐어요. 올라가네요. 기원전 3세기. 에티오피아로 건너갑니다. 아프리카. 목동이 갑자기 양이 밤새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뭐지 했는데 그게 커피콩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커피콩을 먹고 뛰어다니는 그 양들을 보고 승려들이 저게 원기 회복도 시켜주고 뭔가 피로 회복도 시켜주는 네. 건가 보다 해서 승려들이 처음으로 이걸 먹기 시작을 했대요. 기도할 때 졸지 않으려고. 졸지 않으려고. 이야. 그러다가 네. 15세기가 되면서 보관을 위해서 커피 열매를 이제 건조를 시켜야 되는데 네. 그 하시는 분들이 실수로 볶은 거예요. 아. 볶았는데 오히려 향이 향이 더 더 넓고. 풍미가 더 오. 좋아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커피콩을 볶아서 음료로 마시기 시작을 한 거죠. 야. 그리고 이것은 예멘으로 건너가서 네. 이슬람 국가에 확 퍼집니다. 이슬람 국가 이때 술탄이 지배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술이 금지가 됐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술 대체제로 네. 커피가 너무나도 사랑을 아. 받으면서 중동 시장을 쫙 엄습을 했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아무래도 건너갔겠죠. 넘어갔죠. 옆이니까. 네. 그런데 이슬람에서 오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교황이 네. 기독교가 이제 지배를 하던 권력을 잡고 있었죠.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거는 악마의 음료. 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악마의 유혹이다, 네, 악마의 맞아, 음료다, 맞아. 뭐 그런 사악한 얘기 검은 있죠. 나무의 썩은 물이다, 뭐 어. 이런 얘기가 막 나왔어서 네. 그냥 암암리에 살짝 맛만 보는 정도였는데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요. 너무 맛있으니까 이거를 금지령도 내리기도 뭐해. 네.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네. 그런데 그때 클레멘트 8세 교황이라는 분이 한번 마셔보고 네. 너무 네. 맛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거를
저 이슬람 애들만 먹긴 할 순 없다. 없다. 우리도 먹자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유럽 시장에 이제 확 퍼진 거예요. 그러지. 네, 그래서 네. 이제 공공연하게 커피가 하나의 기호식품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1895년에 네. 고종 황제가 러시아 홍상환에 네. 이제 피신을 한 네, 상황에서 그렇죠. 경험을 하게 됐고 아관파천이요. 그 커피가 지금 네. 같은 원두 커피였나요? 아니요, 지금 같은 원두 커피가 아니라 이렇게 알갱이처럼 생겨가지고 네. 설탕이랑 같은 이걸 무슨 모양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타는 거였죠. 아,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네, 그래서 물에 물을 타서, 이렇게 예, 넣고 예. 그러면 같이 설탕이랑 같이 녹는 거예요. 거. 네, 그런 방식이었대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공공연하게 더 대중화된 거는 한 1920년대 주요 네. 종로 같은데 호텔에 호텔에서. 이제 아. 커피가 시중에 네. 판매가 맞아요. 되면서 됐고요. 마지막으로 믹스 커피. 사실 우리 이거 먹게 된 거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전에는 맞아요. 다 믹스 커피였잖아요. 네. 그게 재밌었던 게 미군들이 그러니까 8.15 해방이랑 6.25 전쟁 이렇게 거치면서 미군 같은 경우에 아군한테 오인 사격하지 네. 말라고 네. 잠깨라고 보급품에 커피가 있었대요. 보급품에. 네, 야. 보급품에 커피가 있었는데 오. 이제 우리나라도 같이 이렇게 조인을 하다 보니까 네. 이걸 하나씩 얻어먹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믹스 커피를 우리 군들이 눈을 뜬 거죠. 아, 그렇지. 그래갖고 이렇게 보급화 네. 대중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오, 알겠습니다. 이야, 정말 그 역사가 뭐 네. 인류와 함께 내려왔네. 그렇죠. 그리고 김영롱 앵커가 이렇게 역사까지도 이 음. 파악을 쫙 하고 있으니까 정말 더 멋있어 보이는. 아간파천 얘기. 아간파천이 더 멋있었어요. 아간파천 때문에 제가 묻혔어요. 그 옛날에 네. 방금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 더 첨부하자면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한 커피콩이나 그거하고 네. 에티오피아에서 염소가 먹고 나서 막 벌쩍벌쩍 뛰어다니는 그거하고 조금 다르대요. 네네. 다르고 지금 아마도 시간도 거리도 그렇고 시간도 많이 다르니까 네. 그때는 전쟁 나가기 전에 방금 얘기했던 오인 사격 안 하고 진짜 힘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카페인 같은 성분이 더 있겠지. 네. 전쟁 나가기 전에 커피 같은 열매 도시락으로 만들고 또 이렇게 커피 음료를 마시는 신성한 의식을 취하고 그다음 전쟁 나가고 막 그랬대요. 그래요? 이게 인류랑 같이 내려온 음료다. 맞아, 이렇게 맞아. 볼수 있는 아유, 거죠. 그러네요. 자, 김영롱 앵커가 이제 커피의 과거와 역사에 대해서 짚어드렸으니까 네. 그러면 저는 커피의 현재 상황, 현재. 그것도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좀 네. 짚어볼게요. 예. 우리나라의 지금 믹스 커피 말고, 믹스 커피 말고. 우리가 요즘 많이 마시는 뭐 이런 에스프레소형 커피들 있잖아요. 혹은 브루 커피라고 하죠. 예. 내려 먹는 커피들. 예. 자, 이런 커피가 보급화가 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20년이 채 안 됐는데 그렇죠. 네. 1999년에 이 별다방이 2대 1호점을 낸 이후에 이제 한 18년 정도? 근데 그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더라고요. 몸집이 빠르게 커졌어요. 보면은 일단 이 커피 전문점 시장은 조사 방법에 따라서 너무나도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다라고 얘기하기가 매우 어렵대요. 네. 왜냐하면 보면은 우리가 도너츠 집에서도 커피 팔죠. 그렇죠. 뭐 아이스크림 집에서도 커피 커피 팔고, 팔고. 네. 푸드 트럭에서도 팔고요. 그렇죠. 저희 지하 매점에서도 팔아요. 팔고. 네, 그러니까 이게 커피 시장이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정확한 바운더리를 측정할 수가 없는데 네. 업계에서는 약 5조 원에서 6조 원 정도의 시장으로 추산을 대단하다. 하고 있고 정말. 커피 전문점 개수로 보자면 2007년에 약 2,300여 개였다가 2015년 작년에 49,600여 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닭집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합치면 아마 맞아요. 많을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닭집하고는 조금 다른 게 치킨 전문점은 대부분 자신들만의 그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배달 네. 전문점 아니면. 네. 하지만 이 커피 전문점은 되게 한 평짜리에서도 생길 그렇지, 수가 있어요.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개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정확한 규모를 추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명당 한 사람당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 이걸 한번 따져보면 네.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한국 사람 1인당 1년에 384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몇 잔 드셨어요? 저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한 잔 마셨고 네. 방송국 가서 한 잔 마셨고 네. 아까 밥 먹고 한 잔 마셨고 네. 요거 지금 마시고 4잔 아,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4잔 마시는 이 정도면 중독 아닌가요? 되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카페인 부담되고 있는데 이게 몸에 그러지 몰라도 적응을 해가지고. 이게 적응돼서 그런지 맞아. 그렇게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년에 384잔이라는 거는 거의 하루 한 잔씩은 꼭 그렇죠, 꼭 먹는다는 마신다는 거지. 모든 국민이 하루 한 잔씩은 꼭 먹는다는 거예요. 주말에 2잔 마시고. 그렇죠. 그렇지. 아니면 이렇게 4잔 대신 마셔주시는 분이 그런 사람도 계시고 있지. 네, 못 마시는 분들 할머니들 못 드시는 분 많으니까. 맞아요. 저희 어머님도 좀 힘들어하시고. 자, 그런데 이 국내 커피 시장의 현황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규모만 볼 게 아니라 네. 어떤 커피 종류들이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지 못 그걸 따라가겠어. 봐도 너무 정말 많아요. 많아요, 네, 종류가.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좀 눈에 띄는 거 몇 가지만 준비를 했는데 예.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질소 커피 혹시 들어보셨죠? 저 이 들어만 이름은 봤습니다. 들어봤어. 마시진 네, 네. 못했어요. 저도 마시진 못했는데 질소 커피라는 게 국내 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아메리치노라고 아!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마셔봤다. 그래요? 예, 그 맥주 맛 네. 난다고 해가지고. 아, 맞아요. 네, 마셔봤어요. 네. 잔도 맥주잔 비슷하게 맥주잔 나오잖아요. 비슷하게 네, 나오는 맞아요, 거. 맞아요. 아, 그게 질소 커피구나. 근데 이 아메리치노의 이름을 붙인 그 기원을 보면은 예. 왜 질소 커피가 이런 거구나, 왜가 아니라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아메리카노 더하기 카푸치노예요. 카푸치노, 어. 카푸치노는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부드럽죠. 아메리카노는 약간 쓴맛도 있고 신맛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신맛과 쓴맛을 감싸줄 수 있는 부드러운 풍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게 저 질소 커피 질소 가운데 커피. 하나인데 예. 질소가 들어가 있어서 어. 크림 흑맥주를 마시는 것처럼 목 넘김이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다고 아, 합니다. 기억나네요. 보니까 제가 네. 보니까 아메리치노라고 하니까 네, 네. 이게 마치 무슨 맥주하고 네. 저는 술을 잘 못해요. 술이 절주할 뿐이지. 맥주하고 커피하고 섞어서 이렇게 마시는 것 같은 굉장히 그래 시원하고 네. 부드럽게 넘어가는. 네. 우린 커피 얘기를 하는데 왜 둘 다 맥주가 땡기는 것 같죠? 느낌이? 어쨌든 굉장히 잘 넘어가더라고. 네. 아, 저게 아메리치노였구나.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뭐 한두 개의 업체에서 뭐 출시를 했다면은 네. 이건 뭐 트렌드라고 할 수가 없겠는데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내놓고 있는지. 일단 별다방에서 미국 내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직 국내 판매는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신규 커피 전문점에서 니트로 콜드브루라고 출시를 했고요. 오케이. 또 여기 이름을 말하기 좀 그런데 국내 Y 업체, I 업체인가요? 지금까지 다 해놓고 안 돼요? 이 뭐 어쨌든. 정확한 이름은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래, 알았어요. 자, 거기서도 콜드 드래프트 커피라고 해서 네. 출시를 했는데 특이하게 생긴 게 맥주 캔처럼 생겼습니다. 오. 맥주 캔에 들어가 있어요. 좋다. 그리고 얼음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맛이 섞일 염려도 없고 맥주 캔처럼 딱 따서 마치 흑맥주를 흑맥주 마시듯이 마시는 것처럼. 시원하게 마실 수가 있고요. 우와. 또 아메리치노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 방금. 아메리치노가 3개월 만에 100만 잔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저도 네. 하나. 그러니까요. 롱블랙 드래프트라는 제품도 출시가 됐고요. 또 네. 차케라또라는 거품 커피도 출시가 됐습니다. 야, 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질소 커피가 요즘 트렌드처럼 그러네요.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당기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콜드브루. 우리가 흔히 이 커피는 뜨거운 물에 내려 먹는데 네. 찬물에 찬물에. 한 짧게는 6시간에서 혹은 길게는 뭐 몇 시간까지. 시간까지 네. 찬물에 우려내서 먹는 커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그 별다방에서 지난 4월에 출시를 했고 투썸 거기에서도 작년 1월에 그리고 한국 야쿠르트 야쿠르트. 올해 오. 1월에 출시했죠. 네. 여기서는 그 야쿠르트 아주머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지금 10만 대 정도가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 인기가 외에도 일동제약, 또 엔젤리너스 커피, 카페베네, 할리스 뭐 다양한 곳에서 계속 출시를 하고 있어요. 콜드브루. 이게 현재 국내 커피 최신 시장. 트렌드. 네. 아, 그러니까 질소 커피라고 콜드브루 저게 대세인 거예요? 그렇죠. 아우. 네. 저는 지식이 짧아가지고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저도 저거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네. 이따 가다가 한번 봐야겠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국내 커피 시장의 현재 상황을 좀 짚어봤으니까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짚어주세요. 자, 커피는요 마음으로 마시는 겁니다. 네. 예. 갑자기 커피는 마음으로 마시면서 결론직설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네. 같이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커피 마시는 시간이에요. 네. 자, 커피는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아까 49,600개로 네. 급증돼 있다고 했잖아요. 대한민국 정말로 점령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사실 그 별다방이나 뭐 이런 전문점에서 하는 게 몇천 원 해요. 비싸요? 비싸요. 어떤 데 보면은 밥값보다 더 비싼 데 있어. 맞아요. 네. 백반값 한 5천 원, 6천 원인데 커피 7천 원이야. 맞아요.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틈새를 파고든 것이 저가 커피가 나오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뭐 1,000원, 1,500원 이런 데 나오는 거야. 맞아요. 그렇죠. 저가 커피가 지금 힘을 받고 있고
저가 커피가 이제 가격이 싼 것이 힘을 받다 보니까 유통이 훨씬 더 잘되는데 편의점 커피가 이렇게 또 인기네. 1,000원짜리. 요즘에. 야, 대단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커피 전문점은 그러니까 막 밀리는 거지. 밀리다 보니까 어떻게 전략을 바꾸려고 해요? 고급화 전략을 하는 네.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현재 트렌드로 다 움직여지고 있다. 네. 그런데 사실 지금 기존의 그 별다방이나 콩다방이 이런 데는 네. 방어하기에 사실 급급해요. 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새로운 유통 채널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비교해 보니까 별로 그 맛 차이가 별로 없거든. 근데 더 싸고. 더 맞아요. 싸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우리 방금 이거 이제 거의 다 마셔 가잖아요. 네. 이거 맛이 막 이상하거나 좀 싼티나 그랬어요? 전혀 절대 안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맛있었죠? 그럼요. 이게 네. 무려 무려 6잔에 6잔에 10,000원 준 커피입니다. 6잔에 10,000원이면 한 잔당 얼마야? 2,000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그렇지. 12,000원인데 아주머니께서 서비스로 하나 더 주셔가지고 6잔에 10,000원 준 커피인데 네. 전혀 퀄리티가 전혀 떨어지지 전혀, 않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심지어 그 국내 한 편의점에서는 500원짜리 드립 커피 내놨었어요. 아, 진짜? 사실은 1,000원 밑으로 떨어지는 게 가능하냐라는 데 나온 거예요. 그러게요. 그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었던 그 별다방, 콩다방 같은 전문점들은 이런 커피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위기의식. 네. 그러다가 이제 바꾸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커피 전문점이 계속 성장할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큰 제일 걱정거리죠. 걱정이죠. 네. 근데 가면 갈수록 자 닭집은 가다가 엎어져요. 네. 찜닭 한참 유행했었죠. 네. 맞아. 확 엎어졌죠. 대학생 때. 근데 요즘 보면 와 그 포화 상태 하면서도 커피 전문점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49,600개까지 갔거든.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커피 매장에 들리는 외국 사람들은 깜짝 놀란대요. 왜요? 왜냐면 이렇게 고급스러운 커피에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글빠글 커피 많이 마시는 줄 몰랐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은 앞으로 맨 처음 들어간 초기 자본 있죠. 네. 요것만 줄인다고 한다면은 커피 전문 성장할 것이 굉장히 많다. 자, 그 드라이브인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 드라이브스루 네. 이런 것도 계속 만약에 그 자리 목만 잘 한다면 네. 성장할 수도 있고 맨 처음 가성비가 뛰어난 요러한 가성비가 뛰어난 합리적 가격대의 브랜드를 선택한다면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그 전문가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별다방, 콩다방처럼 몇 억씩 들어가는 건데 아니더라 하더라도 네. 사람들이 합리적 가격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지. 백다방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백다방 그렇죠. 유행이지.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커피가 성장할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커피를 너무 내가 좋아하고 네. 커피가 또 저를 사랑하고 네. 하다 보니까 참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저는. 워낙 많아요. 그래서 어떤 커피가 네. 성장할 것인가. 네. 두 사람 사랑해요. 걱정하지 마요. 자, 첫 번째. 자, 밥보다 자주 먹는 커피예요. 네, 네. 맞아요.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가성비가 좋아야 돼요. 아, 그렇죠. 맞죠. 네. 그렇죠? 이 기존에 있었던 커피 전문점은 그 가격 때문에 지금은 거의 방어하기 급급한데 부차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네. 가성비가 줘야 되고 두 번째는 품질은 높더라도 가격은 유지하면서 또한 양도 늘려야 소비자가 만족해요. 만족도. 맞아. 네. 만족도. 네. 두 번째 만족도. 세 번째 뭐냐면 요즘 소비자들은 이거 커피 어디 원산지가 어디에 이런 것까지 물어봐요. 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네. 그죠? 네. 모를 것 같죠? 알아요. 네. 저도 마셔보니까 브라질 커피하고 네. 뭐 이렇게 에디하프 커피하고 막 이게 신맛 나고 진짜요? 뭐 쓴맛 나고 막 이런 게 차이가 있거든. 네. 누룽지조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아이 사람아. 커피 엄청 잘하시네. 에이, 내가 우리 숭늉 드실 것 같은데. 철호부터 와이프로부터 이렇게 배웠는데 우와. 차별화. 네. 내 커피는 두 사람 커피하고 달라라는 차별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네, 번째. 그래요. 그리고 뭐니 해도 이번 트렌드입니다. 홈카페족. 아. 집에서 내려 먹는 커피. 네. 이거는 지구상에 나밖에 나만 내려 먹는 커피야. 네네네. 예전 밖에 나가면은 되게 비싸잖아요. 맞아요. 이걸 집에서 자기가 내려 먹는 거예요. 그 자기 처나 애인이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알콩달콩 네. 사랑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이 트렌드가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주위에도 네. 이 내리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야. 힐링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있더라고요. 재밌거든. 맞아요. 그게 맞아요. 재밌거든. 커피차는 보시고 있지만 뽀록뽀록뽀록뽀록 이렇게 나온 게 이거 보고 있으면 재밌거든. 네. 같이 내리는 요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가는 것도 재미가 있고. 맞아요. 핸드드립이라고 하죠. 이렇게. 어.
제가 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진짜요. 누룽지만 먹는 건 아니에요. 네, 숭늉만 마시는 건 아니고. 다시 보여요. 이러다 보니까 네. 네. 커피가 집에서 내려먹기 위해서는 원두를 판매하지 않습니까? 네. 커피 전문점에서 원두 판매하는데 커피를 판매하는 것보다 원두를 더 중점적으로 판매하는 커피 전문점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지고 있는 거지. 새로운 수익원을 또 창출하게 그럼요. 된 거네요. 예, 예. 이야, 대단합니다. 저도 커피 내리시는 분들 보면은 네. 항상 이렇게 클래식이 뒷배경으로 나올 것 같고 네. 우리 예전에 사군자 할 때 묵을 갈듯이 아, 진짜로. 아, 느낌이 네.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커피 원두를 갈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천천히 향을 음미하면서. 뒤에 막 추금기 네. 있어야 될 것 네, 같고. 그렇죠, 그렇죠. 명상을 할 수 있게끔 힐링을 할 수 있게끔 네. 하는 것이 바로 또 홈카페족이 아, 아닐까. 그럼요. 집에서 저 그렇게 한다니까요. 어, 진짜요? 안 믿겨져도 우와. 사실입니다. 예. 근데 왠지 평론가님은 되게 시끄럽게 하실 것 같아요. 야, 이거 맛있다 이러면서 황토방 그런 데 가지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제 아내랑 같이 네. 이렇게 우와. 하면서 이렇게 어. 딱 하면서 참 멋있습니다. 인생을 논하고 멋있네요. 커피를 논하고.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얼핏 평론가님의 이야기에서 네. 우리가 정말 커피 시장의 포화기다 아니면 아직까지는 성수기다 논란이 많지만 네. 약간은 성숙기의 느낌도 갖고 있고 약간은 포화기의 느낌도 갖고 있고 그런 시장이 현재 커피 시장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네. 자, 이런 측면에서 한번 결론을 좀 내려볼까요? 자, 커피는요. 과거에도 전쟁을 치렀어요. 네. 그리고 현재도 전쟁을 치르고 앞으로도 전쟁을 치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유한의 결론즉설 피할 수 없는 커피 전쟁. 결론 내겠습니다. 네. 이건 피할 수 없어요. 그 아까 차별하니 뭐니 가성비니 만족도 그 얘기했잖아요. 네. 그 집으로 끌고 오자. 지금까지 경제직설 하는 중에 네. 최평님이 가장 멋있게 보이는 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멋있게 아우. 보이네요. 다음 주는 또 더 멋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로 앵커 결론 내려주세요. 제 결론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커피는 효능 반 스타일 반이다. 스타일. 멋있다. 물론 멋있다. 이제 뭐 잠 깨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네. 스타일로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 주변에 실제로 저 친한 분은 아닌데 네. 이렇게 약간 저렴한 커피를 사서 네. 홀더를 빼고 별다방을 갑니다. 별다방에서 홀더를 이렇게 껴서 다니는 분을 실제로 봤어요. 봤어요? 네. 그러니까 돈은 아끼는데 스타일을 내고 스타일이- 싶은 거야. 네. 그러면 이것만 보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여기다 컵홀더만 별다방을 이렇게 해서 다니는 여성분을 봤거든요. 네. 아니, 트렌드가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트렌드가 이런 거면. 그래서 효능만 스타일 반 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커피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내려볼까 해요. 자, 커피 시장을 사람의 비유를 해보자면 인간으로 쳤을 때 약 성년의 날을 앞둔 그런 그쵸. 상태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미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발육은 다 된 것 같아요. 일단 몸집은 굉장히 커졌어요. 가게 수가 이미 점포 수가 4만 9천여 개를 그렇지. 넘었다고 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성년의 날을 넘었다고 해서 성인이 됐다고 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렇죠. 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더 다양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숙해지는 거지. 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 몸집 키우기는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대신 네이치를. 이런 시장에서도 다양한 소비자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오케이. 다양한 원두와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계속 커피 시장은 성장하지 않을까라면서 저는 성년의 날을 앞둔 한국 커피 시장이라고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커피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직 포화기인지 성숙기인지 아무도 단정지어서 말을 못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커피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걱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뭐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희망은 있다는 점, 그 점은 오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그리고 것 같아요. 우리는 맛있게 먹고 있다는 점.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내일 지구 망하더라도 전 커피 한 잔 더 마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직설 시간이었고요. 마무리 인사 네. 같이 이렇게 끝낼게요. 네. 자, 최혜원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